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ETF 투자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500명을 향해서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핫한 지수를 한번 보면요. SP500과 나스닥 100입니다. SP500은 전 분야 500개 기업 종목을 따라가는 주가지수, 그래서 SP500 지수를 추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중에 SP500 지수와 나스닥 100인데요. 나스닥 100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우량한 100개의 기업의 평균 지수를 나스닥 100 지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추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SP500은 전 분야의 500개 기업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스닥 100은 우량한 100개의 기업, 테크 기업 위주로, 기술주 위주로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SP500은 금융, 헬스케어, 소비재 이런 순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테크 기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크 기업이라고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사, 아마존,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이죠. 그런데 나스닥 100은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테크 기업 위주로 다 포진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테크 기업 위주로 포진됐다는 말은 성장성이 되게 기대가 되죠.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은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이 크죠. 100개라는 범위도 좁고 그 회사들의 수익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100에 비하면은 SP500은 좀 안정적인 성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스닥 100은 운용보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배당률은 낮고요. 그렇지만 수익률은 높죠. 그리고 나스닥 100에 비하면 운용보수가 낮고 배당률은 높은 편입니다. SP500은. 그래서 이제 나스닥 100 지수의 대표적인 ETF인 QQQ를 보면요. 대부분 다 마이크로소프트사,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AC, CA, 요거는 구글 거죠. 그 다음에 인텔, 그 다음에 시스템, 시스코 이런 회사들은 다 기술 관련된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펩시코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의외로 하나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QQQ만 보더라도, ETF인 QQQ만 보더라도 기술 위주로, 테크 기업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새 핫한 ETF를 보면요. SPY, IVV, VOO 이 세 개는 SP500 지수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VTI는 미국의 전체 모든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요. 근데 시가총액이 1번부터 10위 뭐 이렇게 시가총액 높은 위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VTI도 SP500 지수 요거랑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QQQ는 나스닥 100을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3년 수익률은 이래요. 이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QQQ가 수익률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운용사는 1위가 블랙락이고 2위가 뱅가드고 3위가 스테이트 스트리트거든요. 이렇게 1, 2, 3위인 회사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베스코 같은 경우는 28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 운용사들도 되게 유명하고 순위가 높은 회사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수료는 이제 SPY가 0.09%로 제일 높습니다. 물론 QQQ가 0.20으로 제일 높긴 한데 SP를 추정하는 요 지수나 모든 기업을 따라가긴 하지만 시가총액을 담고 있는 SP500 지수랑 별반 다르지 않는 요 4개만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수수료가 제일 높죠. 그런데 이 SPY는 상장을 제일 오래전에 했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SPY 같은 경우에는 요렇다고 보시면 되고, IVV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Y보다는 조금 그 수수료가 낮죠. 그렇지만 SPY는 오래된 만큼 좀 약간 변동성이 많을 때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수수료가 높아도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면 SPY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내가 장기로 투자를 하겠다 하면 수수료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IV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율이 SPY보다는 작고 그리고 수익률은 조금 더
배당률 수익률을 봤을 때는 조금 높지만 그 블랙락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자산운용사가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탑 10 종목들을 많이 늘리고 이런 비중을 늘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IVV도 괜찮은 ETF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VO는 이제 제일 수수료가 제일 작죠. VTI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서 하시면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QQQ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죠. 높은 대신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단기간에 좀 수수료를 좀 많이 내더라도 좀 수익을 보고 싶다 하면은 QQQ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성향에 따라서 본인이 보시고 이제 포트폴리오에 하시면 자산 증식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SP 수익률을 보면 아까 제가 SP 500 지수 추정하는 ETF 요 3개가 있었잖아요. 수익률이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향이나 여러 가지에 맞춰서 내가 장기간으로 가겠다 하면 수수료가 좀 싼 게 나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단기간에 수수료가 좀 많아도 수익을 빨리 보고 싶다 하면은 나스닥 100 지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던 건데 SPY는 가장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좋았습니다. QQQ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제일 비싸고 수익률은 많았지만 변동성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IVV 같은 경우에는 SPY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탑10 종목 비중을 많이 늘려가는 중이고요. VO는 가장 최근에 나왔잖아요. 가장 최근에 나왔는데 수수료는 저렴했습니다. 보면 가장 최근에 나오고 수수료가 저렴했죠. 그리고 이제 VTI는 전체 미국 마켓에 하긴 하지만 시가총액 위주로 담기 때문에 SP500 지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세금 관련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ETF들은 미국에 가서 아니 미국 증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ETF를 사는 거예요. 맞죠? 근데 국내에도 미국 인덱스 ETF라고 해서 미국 이 나스닥 100이나 아니면 SP500과 연동해 있는 ETF들이 있거든요. 그런 ETF를 투자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미국 개별적인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ETF를 투자하는 게 나은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미국 인덱스 ETF 같은 경우에 매번 매도 시에 수익이 배당 소득의 15.4%를 뗍니다. 그런데 미국 현지에 있는 ETF는 25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 그 차익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의 21%를 떼거든요.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 이자소득과 합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현지 ETF는 매년 2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죠. 그리고 국내 미국 인덱스 ETF 같은 경우 1년 총수가 2천만원 이상이 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금융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무조건 별산입니다. 미국 현지 ETF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미국 현지 ETF를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면 되겠죠.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 현지 ETF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맞죠? 그래서 환율과 세금 때문에 미국 ETF나 미국 주식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훨씬 수익률도 좋고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그러니까 세금을 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미국 현지에 있는 ETF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이제 미국 ETF 중에서 제가 볼 때 자산 증식에 핫하다고 생각하는 ETF 쪽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있었잖아요. 그 회사들은 되게 비싸죠. 비싸서 이제 투자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좋은 기업을 선정해서 주식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필요하세요. 그런데 그 공부할 시간이 없고 내가 좋은 기업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고 한다면 ETF를 이용하셔서 분산 투자도 되고 기업도 알아서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돼 있는 회사들 그리고 조금 괜찮은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산 투자가 가능한
그런 ETF를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자산 증식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ET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잘 짜셔서 지금 이제 2주 정도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반등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시고 분할 매수하셔서 이번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전보다 많이 상승된 건 사실입니다. 2주 정도의 폭을 봤을 때. 그런데 이제 2차로 또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많은 시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그래서 경기 여러 가지 실물 경기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보시고 분할 매수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자산 증식에 많이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500명을 향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